예, 안녕하세요. 모두의 논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업로드하는 타이밍이 좀 늦긴 했어요. 자, 조선대학교,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시험을 보시죠. 자, 교직원 논술의 영역이긴 한데, 여러분들 그 조선대학교 관련해서 제 블로그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문의도 많이 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조선대학교의 교직원 논술 문제가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합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몇 가지 좀 조언을 드릴까 합니다. 자, 조선대학교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선대학교가 일반적인 대학교의 위상과 비례해서 문제의 난이도도 그렇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 기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준비를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난이도를 좀 너무 낮게 책정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조선대는요, 문제를 굉장히 창의적으로 내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아주 원형적인 문제 있죠. 제가 이제 몇 개 업로드를 하긴 했고 제 블로그에도 공개를 하고 있지만 그 교직원 논술의 영역인 원형 문제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양파처럼 이렇게 까보면 실제로 이 대학교 교직원의 소양 그리고 대학교 교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문제가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약간 비트는 방식으로 조선대는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감안을 하시고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원형 문제 있죠. 예를 들면 코로나 시대의 대학 발전 방안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은 안 되는 학교가 바로 조선대학교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형 문제를 풀 줄 알고 그 다음에 이 원형 문제를 비틀었을 때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학교입니다. 여러분들 21년에 조선대학교 교직원 논술 문제가 여러 번 나왔었는데 그 문제를 보고 그리고 그 채용 방식을 잘 보세요. 조선대가 왜 여러분들에게 재공고가 많았느냐 이걸 감안을 해보면요. 그 재공고가 많은 대학교 논술 문제 그리고 대학교의 채용 관련해서 왜 안 뽑았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나요? 그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는 논리적 접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학교, 어떤 기관이든 다 똑같지만 이 구성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시험을 냈다. 그런데 여기에서 채용을 하지 않고 재공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그만큼 완성도가 떨어지는 답안지가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가설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난이도는 요 정도 선에 있는데 실제 문제가 여기에서 좀 훨씬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예상의 선이 이 정도면 실제 출제가 이 정도 됐을 때 당연히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완성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5명의 교직원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곱하기 4배수인 20명이 면접에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20명이 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만일에 10명 정도가 필기의 영역에서 극복하고 면접의 대상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실제 5명을 뽑으려고 했지만 당연히 2.5명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아주 논리적 구조로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2.5명을 채용한 이후에 재공고를 내는 게 이게 기관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의 일반적인 패러다임에 적용하는 이런 방식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50명이 정원인데 A 학점은 5%, B 학점은 10%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면 점수가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이 영역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인 교육기관의 패러다임이에요. 이거는 교육에 대한 평가의 패러다임이죠. 그런데 이 패러다임과 채용의 패러다임은 좀 다릅니다. 채용의 패러다임은 점수가 만족하지 않는 경우라면 채용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패러다임의 수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채용의 패러다임도 그러하고 이게 대원칙이겠죠. 이 대원칙은 역량이 있는 직원을 뽑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역량이 있는 직원을 뽑는다에다가 최근의 동향이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대부분의 행사, 대부분의 사업들이 굉장히 위축됐어요. 그러면은 교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답안지를 쓰는 사람들을 모두 면접의 영역에 포함시킨 다음에 채용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완성도 높은 답안지를 구현할 수 있어야 원래 채용 계획에 합당한 그 인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교육의 평가 패러다임에서 생각하면 그게 오산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채용의 패러다임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상하는 난이도, 여기에 플러스 알파의 영역인 출제의 난이도가 높아지더라도, 상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완성도 높은 답안지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조선대 문제를 좀 보면, 조선대의 문제는요, 원형 문제의 주제와 내용을 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문제의 변형을 적용을 합니다. 자, 21년에 1월 달에 봤던 시험 문제를 볼게요. 자, SWOT 기법으로 분석해서 대학 위기 상황을 SWOT 분석 기법으로 분석해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학의 위기 상황이라든지 코로나 상황을 분석하세요라고 하는 건 원형 문제에 가깝습니다. 여기에다가 변형을 적용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시사에 관련, 논술 관련, 그리고 원형 문제에서 그 기출문제 관련 문제를 타 학교라든지 일반적으로 수평으로 봤을 때 유사한 직군의 논술 유형으로 풀어봤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형 문제에다가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원형 문제의 형태를 바꾸는 방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문제의 난이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향 조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교직원을 희망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평소에 준비를 하면서 실제 시험이 이제 발표가 된다면 그 실제 시험을 대비할 수 있게 대응 역량을 높이는, 즉 학교의 그 문제 유형에 따라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장기적으로 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장기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보통 저한테 언제 문의를 주시냐면 일주일 전도 굉장히 많이 준비하시는 경우지만 보통 3일 전이 가장 많아요. 특히 조선대가 월요일날 시험인데 지금 시점이 목요일이거든요. 이제 12시가 지났으니까 금요일이 됐죠. 수요일날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시험인데 수요일날 문의를 주시는 건 우리가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냐면 실제 나올 문제만 풀어볼 수 있는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의 대학교 교직원을 희망했다라고 하면은 두세 달 전에 준비를 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원형 문제를 먼저 풉니다. 일반적인 원형 문제를 풀지 않으면 교직원 논술은 접근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패러다임도 넓지 않아요. 주제가 많지 않다는 얘기죠. 코로나, 감염성 질병, 그리고 대학 위기 상황, 학령 인구 감소, 지방 대학의 위기, 그리고 공유 대학, 그리고 공유 경제 이런 주제들로 묶이게 되거든요. 그럼 그거 원형 문제로 먼저 풀어본 다음에 예를 들어서 A 학교에서 채용 공고하고 B 학교에서 채용 공고가 났다라고 하면은 그 대학이 지금까지 냈던 문제를 분석해서 그 대학이 어떻게 문제를 응용시키고 또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를 반영한 다음에 준비를 그 대학의 특성에 맞게 하는 게 실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낸 후에 제가 이제 첨삭을 해주겠죠. 그리고 완성도 높은 자소서를 넣고 나서 논술 문제를 준비하면서 그 대학의 사안이라든지 그리고 그 대학의 사업 계획이라든지 여기에서 주제를 읽어내야 논술과 면접을 같이 준비한 이후에 완성도 높게 논술 답안지를 쓰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이 대학에 지원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역량이 있는 직원이 되고 싶다가 증명이 되는 과정을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업로드하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긴 했지만 조선대가 월요일날 시험이 있는데 항상 이 학교의 네임밸류와 그 학교의 난이도를 같이 비례해서 생각하는 거는 좀 오산이에요. 조선대의 문제는요, 시간도 그러하지만 문제의 유형 자체도 그 시간 안에 약간 속도전을 하셔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글자 수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오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60분을 준다면 몇 글자를 써야 될지, 90분을 부여하면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혹은 60분을 주는데 두 문제를 준다면 몇 글자를 써야 될지도 여러분들의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첫 번째, 대학의 문제는 교직원, 논술 문제는 그 대학의 특징을 반영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이 대학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업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합당하게 써주는 게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의 영역을 많이 문의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논술에서는 애사심을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술은요, 면접의 영역과 완전히 다릅니다. 논술은 공식적 글쓰기고 면접은 직원으로서의 역량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사심은
면접에서 적용하는 것이지 논술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학의 위상 혹은 위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술에 대해서는 감안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는 점, 그리고 논술만큼은 애사심을 표현할 필요가 없고 면접만큼은 이 학교가 추구하는 사업 방향이나 앞으로의 고민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는 점을 감안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간 관련해서 그 글자 수나 분량을 조절해야 된다는 점, 이 부분만큼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준비하신 이후에 시험을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만큼도 충분히 기간을 두고 발표를 했어요. 시험을. 그 교직원 채용의 그 패러다임이 굉장히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량이 부족하시다면 이 세 가지 영역을 감안해서 실제로 남은 기간 동안 준비를 하시고 주말이 있잖아요. 자, 주말에 충분히 이 부분을 준비하시고 시험을 치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을 그냥 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항상 교직원 논술은 재공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예상했던 난이도와 출제 난이도가 변형되기 때문에 누락되는 인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5명 채용 예정이었으면 여기에서 누락되는 인원은 다시 재공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시험 보신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시다가 재공관하면 충분히 연습량을 연습하셔가지고 좋은 성적이 따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대학교가 뭐 며칠 남지 않았지만 좀 촉박하긴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